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대통령실이 인사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데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는 이 해명 하나로 넘어가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사건을 그 한계란 것 때문에 누구 하나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부터가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오늘은 우선 그 한계가 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어제 경찰청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전하며 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직 예비후보자에게 보내는 사전질문서, 사생활과 기타 부분 6번째 문항을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소송이 있습니까란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송 여부까지 다 적으란 겁니다. 정 본부장은 학교폭력으로 자녀가 강제전학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2019년 대법원까지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해당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검증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 누구나 일산법원도서관 판결문 열람실에서 정순신 이름 석자만 검색해도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해당 사건 판결문 전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은 거짓 답변을 제출해도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걸 실토한 셈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기능을 가져오며 법무부는 자화자찬했지만 들끓는 건 검증 실패와 시스템 구멍에 대한 비판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인사검증 실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정한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의 한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학교폭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재빨리 여론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 다음 날 부실 검증을 인정했습니다.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인사검증은 공개 정보와 세평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자녀 문제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히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수개월 동안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보고를 임명 후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학교폭력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가해자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공직자로서 적절하게 처신했느냐, 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그 자체보다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던 정순신 검사가 보인 그 태도 말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 인권보호와 인권침해행위 조사가 주요 업무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 본부장은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여기선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어폭력의 경우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며
가해자인 아들을 감싼 겁니다.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돼지라 냄새난다거나 사료나 처먹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원래 친한 사이로 출신 지역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며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 증세를 보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 본부장은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돼야 한다며 강제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아들 관련 소송이 논란이 되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당시에는 변호사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건설 폭력, 건폭 문제가 요즘 논란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가짜 근로자들 가운데는 집회에 참석한다면서 당당하게 출근을 안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사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일하지 않고 임금만 챙기는 가짜 근로자로 인한 피해를 듣기 위해 마련된 건설업계 간담회. 40년간 철근 콘크리트 업체를 운영해온 한 참석자는 노조 소속 현장 팀장이 출근 도장만 찍고 월 평균 569만 원을 뜯어가는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들이 지금 노조에 가입해서 평균 아침에 잠깐 출근했다가 희유하러 갑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거의 한 현장에 보통 보면 6명, 5명, 6명 팀별로 다 있으니까 큰 현장들은. 아예 집회 참석을 이유로 출근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담회에서 공개된 전화통화에서 현장 소장이 왜 말도 안 하고 안 나오느냐고 묻자 노조 소속 팀장은 집회에 간다, 집회 사진 보내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고 광하고 저 할 때 전부 팀반장들이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저 일 안 하고 전국에서. 또 다른 참석자는 노조의 채용 강요를 거부한 뒤 확성기 집회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노조들이 11월 초부터 저희 사무실에 와서 20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주민들하고 엄청 마찰이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만연해도 신고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나 또 내가 타겟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정부는 피해 사례 신고를 독려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여의도로 갑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야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야당의 셀프 방탄이 역겹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압도적 부결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후 이 대표 퇴진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원 80조도 이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중진 의원은 오늘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힘을 실겠지만 당원 적용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 대표 사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당내 갈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 단일 대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만 살고 더불어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셀프 방탄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반에 일었던 윤심 개입 논란은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 같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상대 후보들의 집중 포화에 야권까지 공세를 가하자 김 후보가 직접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이 울산 땅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특검을 시행하여 김기현 의원의 지역 토착 토건 비리를. 그러자 1시간 뒤 김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1,800배 시세 차익 의혹, 도로계획 관련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수사 의뢰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 우리 당내 인사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당내 경쟁 후보들도 동시에 겨냥한 조치입니다.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민주당 이중대 같아 보입니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의혹을 해명하면 되지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황교안 대표께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그다음 연설회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억압, 탄압이고 김기현 후보가 당 식구를 수사 의뢰하는 것은 정의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대표 측도 겁박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보이는데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뭡니까? 리스트, 그러니까 명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험지 출마 리스트와 퇴출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당 주요 당직자가 수도권과 호남 등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핵관을 포함해서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과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한 후방에 있고 많은 혜택과 권한을 받은 인재들이 오히려 앞으로 나서야 합니다. 천 위원장은 정진석, 권성동, 김기현 의원 등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변인 등 32명의 의원들을 꼽았습니다. 천 위원장은 윤핵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장제원 의원 이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최근 주요 당직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자 천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정말 집단으로 린치하고 핍박하는데 최선봉에 섰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동작 의뢰 출사표를 내가지고 우리 동작을 유권자들 한번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결국 장 의원도 포함시킨 셈인데 안철수 의원의 퇴출 리스트는 도대체 뭡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당원들에게 민주당 의원 퇴출 리스트를 선정해달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위 20명의 지역구에 조기 공천을 하겠다고 공약한 건데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400여 명이 참여했는데 1위는 정청래 의원이었고 고민정, 김남국, 김의겸 의원 순으로 답변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 의원이 이 자객 공천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네가 와라, 안철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초딩의 유치한 캠페인 당대표가 될 수는 있냐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김대중 물음표.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함께 거론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둔 주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김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거론됐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에 의한 김대중 죽이기 21세기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받았을 때 그 당시 민주당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대중은 죄가 없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정치 탄압과 같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본인을 군사정권에서 탄압받은 김 전 대통령에 견준 겁니다. 수긍하는 지지자도 있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김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동교동 인사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내심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김 전 대통령과 개인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 대표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도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서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설선설하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비리 수사일지 정치 탄압일지 앞으로 있을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결국 대중들이 평가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제보가 뉴스다. 요즘 부동산 중개료 이 복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직접 전월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빌려준 내 집 돌아와 봤더니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게다가 빌린 사람은 잠적하고 중고거래 앱도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십니까?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자신이 살던 집을 한 달간 빌려준 황모 씨. 돌아와 보니 집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강아지 배설물이 거실과 방 곳곳에 흩뿌려져 있고 높은 벽에도 붙어 있습니다. 냉장고엔 먹다 남은 음식이 가득 찬 데다 바닥에 널브러진 이불은 흙과 오물 범벅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온 집안에 쓰레기랑 다 차 있고 강아지 배설물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이 막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세입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황 씨는 청소업체를 부르고 새로 도배하는데 150만 원을 썼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돈보다 청소비가 2배 더 들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선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사기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다시 같은 이름으로 가입해도 정지시킨다. 그게 다였어요. 실제로 해당 중고거래 앱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앱 관계자는 문제 이용자 제재가 최선의 조치라며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 등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앱의 부동산 직거래 운영 정책에는 피해 제보를 확인 후 정책에 맞게 조치한다는 안내만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플랫폼의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 지위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선 임차인이 누군지, 임대인이 누군지 이 정도는 서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한다는. 또 중고거래 앱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당사자는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농막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사를 짓다 잠시 쉬거나 창고처럼 쓰려고 논이나 밭에 만든 임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 별장이나 노래방 같은 엉뚱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형 기자입니다. 농지에는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고 또 일할 때 잠깐 쉴 수 있는 간이 건물인 이런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거나 화재 예방에 취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터에 복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나무판으로 확장한 마당에 햇빛을 가리는 지붕이 놓였고 주변 산책길까지 그야말로 별장을 방불케 합니다. 커튼이 달린 천막 아래엔 식탁과 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농지, 밭입니다. 농사는 줘요? 한테 조금 짓는데 작년에 집은 잘은 좋아요. 이게 가능했던 건 농사용 창고나 쉼터로 쓰여야 할 농막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데크도 그렇고 창문 끝에 기둥까지 달아냈으니 그 끝까지 선정이 되고 불법승항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만 신고된 농막은 400여 개, 마을 전체 가구 수의 37%에 달합니다. 취재진이 간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이곳은 논으로 돼 있습니다. 땅 주인은 이 바닥에 자갈을 깔고 가설 건축물과 이 카라반을 가져다 놨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자갈 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용을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적치해 놓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에요. 안에는 대형 모니터와 노래방 기계를 갖춰놓고 주변엔 불을 피운 흔적이 선명합니다. 농사 일과는 거리가 멀지만 역시 농막으로 신고해 법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거기서 뭔 짓을 하는지는 몰라. 완전히 살림집으로 꾸며놓은 것 같은데 겉에서 보면. 농막은 거주나 장기간 숙박이 불가능한 대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전기와 수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 주말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속출하는 겁니다. 한 번 두면 3년을 쓸 수 있고 이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때 점검을 해 불법 사항을 조치할 수 있지만 수백, 수천 개 넘는 농막을 하나하나 점검하기엔 힘에 부칩니다. 무조건 연장신고 때는 불법 사항이 다 걸리거든요. 정부에서 연장신고뿐만 아니라 환경업무도 해야 돼요. 조명과 냉난방용으로 전기를 써 화재 위험도 큽니다. 야산 중턱에 있는 이 농막은 지난 연말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산에 옮겨붙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안에는 농기구 같은 건 없고 살림살이와 도자기가 가득합니다. 소화기도 없습니다. 소리가 거의 다 갖다 놓지. 대삼 사는 데가 아니니까. 농막은 진입로가 좁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농지에 있어 불이 나도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소방차가 저 밑에서 저 꼭대기까지 아주 그냥 40자는 있더라고. 농막이 엉뚱한 용도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형입니다. 새학기만 되면 학부모들은 비싼 교복 때문에 고민입니다. 대부분 교복값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생활복이나 체육복은 빠져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복 장터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여벌의 교복이나 체육복을 사러 온 학부모들. 졸업생들이 기증한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교복 장터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켓하고 조끼하고 바지하고 이제 3장을 샀는데 총 7,000원이었습니다. 많이 싸네요. 전국 지자체에선 중고등학교 입학 시 20-30만 원의 교복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아이들이 훌쩍 크면 아예 새로 교복을 사거나 체육복 등은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교복 구매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긴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동복, 하복, 체육복까지 다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서 아이들 키울 때 좀 부담이 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복 재킷은 지난해 6만 원에서 올해 8만 원으로 33% 올랐고 체육복도 4만 5천 원에서 3천 원 더 비싸졌습니다. 학교마다 가격 차가 있지만 체육복 한 벌에 7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학용품 도매 상가를 찾는 학부모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저렴하고 다양하고 문구도 많으니까 얘기 많이 들어서 우리 부천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우리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부담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어차피 애들 거니까 사긴 사야 돼서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설렘 속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지갑 속을 들여다보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선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3동과 서 있던 차량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총 5대요. 트럭 4대, 승용차 1대. 정말 불이 크다 보니까 제일 단계를 발령했겠죠. 어제 오후 8시쯤엔 경북 포항시 북구의 20층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22명이 구조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곳곳에선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강원 홍천군 서성면의 창고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서도 산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남 여수 양식장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113만여 마리가 폐사해 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수온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피해난 지역들이 작년보다 수온이 1도 정도 이상 낮았습니다. 여수시는 시료 등을 채취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얼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입니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 초상화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일보 이상현 차장과 함께 사건을 보도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십 년을 사용해온 이 화폐 도안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얼굴, 1983년부터 사용돼 왔는데요. 고 장우영 작가가 그린 초상화로 국가가 지정한 표준 영정입니다. 작가의 후손은 한국은행이 표준 영정을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화폐 도안을 바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던 당시에 한국은행이 이순신 장군 영정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건데요.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한국은행이 화폐 제작 백서를 찾아본 결과 100원짜리 동전 제작을 추진하던 197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의 협조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 국가기록원에서 문공부 기록물을 뒤져서 100원짜리 화폐 도안용 영정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를 찾아낸 건데요.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작가에게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토대로 화폐에 넣을 용도, 즉 화폐 도안용으로 영정을 따로 제작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고 적정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그럼 당시에 이 대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당시가 1975년인데요. 150만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8만 원, 연봉이 100만 원 안팎이었으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순신 장군 외에 다른 인물들 초상화도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화폐를 보시면은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5,000원권에는 율곡 이이,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 5만 원권의 신사임당 등 많은 역사적인 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하죠.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순신 장군 영정 외에는 모두 한국은행의 계약서가 보관돼 있다면서 다른 권총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향긋한 봄 내음을 가득 머금은 미나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을 홍진우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싱그러운 초록빛 물결이 향긋한 봄을 알립니다. 미나리를 수확하고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사계절 내내 미나리를 먹을 수 있다지만 봄의 문턱인 지금이 제철입니다. 제철을 맞은 미나리에 맞춰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양산 미나리 축제도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기를 불판에 굽고 미나리로 쌈을 싸먹으면 입안 가득 봄 향기가 퍼집니다. 아삭하고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에나 궁합이 잘 맞습니다. 언덕이 마녀구루의 매화나무가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벌들은 매화 향기에 흠뻑 빠져든 듯 꽃 사이를 바쁘게 오갑니다. 매화나무는 절반 정도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다음 달 초쯤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매화 속을 걷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매화나무 아래서 소중한 추억을 담고 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깁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바람도 살살 불면서 정말 오늘 힐링이 되네요.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너무 생각보다 따뜻한 것 같아요. 좀 나왔으니까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놀고 갈 생각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제철 음식과 매화가 주말 나들이객들에게 성큼 다가온 봄을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기념하는 애국 콘서트랍니다. 무대 위에 한 아이를 앞세웠는데 이걸 본 우크라이나인들이 분노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1년을 맞이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규모 애국 집회 콘서트에 8만석 규모의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함성 속에 등장한 푸틴 대통령은 전투에 나선 군인들을 애국자라면서 치켜 세우고 Прямо сейчас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각종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어린이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린이들을 꼭 껴안고 있는 군인은 폐허 속에서 어린이 367명을 구출했다고 소개됩니다. 이들 가운데 15살 우크라이나 소녀는 감사의 마음까지 전합니다. Спасибо дяде Юрию за то, что он меня, мою сестру и сотни тысяч детей спас с Мариуполя. 러시아의 대규모 집회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자매가 동원됐다는 증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벌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사용한 이란제 무인 드론의 재고가 바닥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 15일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사일 등 일부 무기가 보충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늑대 전사와 판다 외교관. 중국의 외교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동물들입니다. 지금은 거칠고 무자비한 늑대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중국은 이 귀여운 판다를 우호의 상징으로 삼아 세계 각국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이돌급 관심을 받기도 하는데 이 판다 선물에도 중국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대나무를 우걱우걱 씹으며 맛을 즐기는 자이언트 판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관람객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パンダは日本にいて、やっぱりこれだけ今日すごく多くの人も来てますし、ファンの人もたくさんいるので。 지난 2017년 일본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샹샹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5차례 반환이 연기된 뒤 일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관람권을 놓고 경쟁률은 7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悲しくてダメでした。もう涙が止まらなくて。 샹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여한 판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스촨성이 고향인 판다는 1,800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종으로 중국을 방문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선물받은 판다 한 쌍부터 외교 수단이 됐습니다. 같은 해 중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에도 한 쌍이 건너갔고 북한도 5마리를 선물받았습니다. 香香同其他旅居日本的大熊猫家族一道，为增进中日两国人民友好做出了独特贡献。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21개국의 판다 70여 마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했던 카타르에도 이 중동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판다를 보냈는데요. 이 관계 개선이 필요한 곳에만 판다를 보낸다는 이른바 판다 외교는 이 상대국의 호감도를 높여서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게 1대1로 다시 중국 위협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통해서 중국이 이러이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국경 분쟁으로 대립 중인 인도가 14번이나 요청한 판다 대여에 대해선 묵묵부답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명목으로 1984년부터 해마다 한 쌍에 대해 13억 원의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돈벌이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입맛이 까다로운 판다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캐나다 등은 조기 귀향을 결정했습니다. 판다의 건강이 나빠지면 양국 감정도 미묘하게 대립합니다. 20년 전 미국에 온 수컷 판다가 숨지자 중국이 사인 조사에 나섰고 학대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암컷 판다를 즉시 데려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호의 상징으로 파견된 판다들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국은 숨겨진 속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우주에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주에 고립된 양국의 비행사들을 구조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우주정거장을 향해 천천히 접근하는 러시아의 소유주 MS-23 우주선. 잠시 뒤 도킹에 성공합니다. 우주정거장에는 고립된 러시아 우주인 2명과 미국 우주인 1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우주인 3명이 타고 왔던 MS-22는 운석에 부딪혀 냉각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Случилось с кораблем «Союз-22». Мы сумели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е снимки и четко видим нарушение внешней обшивки и даже може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эти снимки широ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우주정거장에서 50개 이상의 실험을 진행하려던 3명이 고립되자 러시아가 지난 24일 구조용 우주선을 카자흐스탄에서 쏘아올린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우주인 구조는 성공했고 이들의 임무는 올해 9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우주인들은 이번에 도착한 소유주 MS-23을 타고 오는 9월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목을 주고받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주에서는 여전히 친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정열의 댄스, 탱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오늘 탱고의 본고장, 이 아르헨티나 정상급 댄서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춤 사위를 선보였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로 밀착된 두 사람이 음악에 맞춰 움직입니다. 멀어지려 하면 잡아당기고 절제된 몸짓에서도 애틋함이 드러납니다.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의 정상급 댄서 파쿤도 피네로와 바네사 비샬바입니다. 현존하는 댄서들 중에 가장 핫한 댄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챔피언들의 스승으로. 이 댄스팀은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투어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아시아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예전 서울에서 연 강습 때 강한 인상을 받은 겁니다.
lo que es la esencia, ¿no? del tango, ese carácter que tiene la mujer y que tiene el hombre. Tiene esa actitud de sin miedo, ¿no? Abrazan y creo que ahí es donde más nos encontramos. Resumido sería desafiante y respetuoso al mismo tiempo. 19세기 초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모인 이민자들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추기 시작한 탱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댄스홀에서 만난 파트너와 즉흥적으로 추는 스타일의 탱고와 달리 이번 공연은 탱고의 음악과 동작을 활용한 종합 공연이었습니다. 국내에선 드문 기회라 탱고 동호인들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 출근길엔 다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요. 그 밖에 많은 지역 역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밤이면 높아질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갑니다. 서울과 충청, 남부 지역 등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기는 한결 부드럽겠습니다. 아침에 영도 안팎에서 출발해서요. 한낮에 서울이 11도, 대전은 1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크게 5도 높겠습니다. 온화한 기온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해에 발생하는 학교 폭력 무려 2만 건에 육박합니다. 찬란하게 빛나야 할 어린 학생들의 학창 시절이 누군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함부로 던져진 말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폭을 세계적으로 이슈화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폭 피해자들은 현실적인 보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 잃어버린 존엄과 명예, 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기에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끝이 아닙니다. 몸의 상처는 나아도 영혼에 난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영혼을 치유할 사과.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